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 러닝 5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 몇 타임에 걸쳐서 퓨전 360의 패치 모드, 새로운 UI에서는 서피스 모델링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델링에서는 스케치의 평면 프로파일이나 바디의 평면 페이스에서 면을 돌출, 회전, 단면끼리의 연결 등의 방법으로 속이 꽉 차 있는 솔리드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즉 2차원의 평면을 3차원의 입체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살펴볼 서피스 모델링은 솔리드 모델링보다 한 차원 낮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차원의 선을 이용해서 2차원의 면으로 만들어주는 게 서피스 모델링인데요. 퓨전 360 같은 제품 설계 툴에서는 최종 목표는 솔리드 바디이므로 서피스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래서 생성한 서피스를 이용해서 솔리드 바디를 편집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서피스 자체를 모두 연결해서 통째로 솔리드 바디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솔리드 모델링이 있는데 서피스 모델링은 왜 필요하며 어디에 쓰이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리드 모델링은 평면에서 시작한다는 조건에 얽매이기 때문에 반듯반듯하고 각이 딱딱 져 있는 제품 디자인은 솔리드 방식으로도 충분하고 장점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곡면을 포함하는 디자인은 솔리드로는 한계가 있고요. 아예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피스 모델링은 솔리드처럼 평면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곡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훨씬 자유도가 높은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걸로 마치고요. 자, 지금부터는 서피스라는 게 어떤 것이고 솔리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으로 들어가고요. XY 평면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피니시 스케치를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라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서피스 모델링에서는 이런 라인 자체가 하나의 프로파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익스트루드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 솔리드 탭에 있는 익스트루드, 리볼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아니고 여기 서피스 탭으로 탭을 바꿔준 다음에 여기에 크리에이트에 있는 익스트루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축키 E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적용되는 게 다른 별개의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축키 익스트루드를 여기서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프로파일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명령창이 뜨는데요. 내부의 옵션은 솔리드 익스트루드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 오퍼레이션만 조금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잡고 이렇게 끌어올리면 자, 라인에서 면을 돌출시킨 거고요.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자, 오렌지 색깔로 Surface Extrude 피처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브라우저에도 이렇게 바디가 생겼죠. 오렌지 색깔의 서피스 바디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괄호에서 1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요. 이 부분은 페이스의 숫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스가 지금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1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면을 돌려보면 앞뒤면의 색깔이 다르죠.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틸로 보이는 이 부분이 앞면이고요. 이렇게 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뒷면입니다. 이 면의 방향을 서로 이렇게 바꿔주는 명령도 있는데요. modify에서 리버스 노멀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요. 얘를 누른 다음에 클릭을 하고요. OK를 눌러보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죠. 이번에는. 자, 그런데 그 서피스만으로 작업을 하고 또 렌더링까지 해야 되고 그런 경우라면 이 앞뒷면이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면의 방향을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요. 네, 뭐 여기서는 서피스 바디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는 솔리드 모델로 전환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면의 방향을 맞추려고 뭐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프로퍼티를 눌러보면요. 자, 여기서 이 서피스 바디에 이렇게 이제 에어리어 면적이고요. 다음에 덴시티 밀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서피스 바디는 두께란 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게와 부피는 이렇게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와 부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피스 표면에 디지털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실제로 이런 면이 이제 있다고 해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겠죠. 모니터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익스트루드에서 혹시 한 가지 의문을 푼 부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솔리드 모델링에서는 프로파일이 평면이죠. 그래서 평면에 수직으로 돌출이 되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단축키 E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평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스케치를 켜고요. 자, 이 라인이란 건 그러니까 평면이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요. 뭐 수직이라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든 익스트루드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실제로는 그게 안 되고 수직으로 들어가면요 한 방향으로 밖에는 익스트루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거는 테이프 앵글이고요. 그러니까 익스트루드의 각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 테이프 앵글을 결정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겁니다. 자, 이 익스트루드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바로 스케치가 생성된 평면, 그러니까 액티브 스케치 플레인의 수직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라인은 처음에 만들 때 XY 평면 위에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면의 수직인 Z축 방향으로만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고요. 네. 이 액티브 스케치 플레인의 개념은 나중에 설명할 3D 스케치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스케치는 좀 숨기고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단축키 R 눌러서 렉탱글로 XY 평면을 다시 선택을 하고요. 렉탱글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고요. 얘를 좀 틀어줄 겁니다. 단축키 M 눌러서 렉탱글을 전체를 다 선택을 해주고요. 오비트로 이렇게 살짝 틀어준 다음에 여기 각도 핸들을 이렇게 돌려서 한 35도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시 스케치를 하고요.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처음에 선택했던 XY 평면과 다음에 이 프로파일이 이 평면은 지금 서로 틀어져 있죠. 그러니까 면이 맞지가 않습니다. 3D 스케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누르면 자, 이렇게 프로파일이 선택이 되죠. 지난번인가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프로파일이 하나밖에 없으면 명령에 들어갈 때 그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바로 선택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해보면요. 자, 아까처럼 자, 이 프로파일 면의 수직인 방향이 아니고 액티브 스케치 플레인, 그러니까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OK를 누르면요. 자, 여기 익스트루드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 보면 이렇게 이제는 괄호의 숫자가 4로 바뀌었죠. 페이스가 하나, 둘, 셋, 넷, 4개의 페이스로 구성된 서피스 바디고요. 결국 이 하나의 이 바디가 4개의 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결국은 이 4개의 페이스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붙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가 붙어 있다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페이스를 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바디는 잠깐 좀 숨기고요. 자, 여기 modify에서 스티치와 unstitch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이제 페이스를 떼고 붙이고 하는 건데요. 스티치는 붙이는 것, unstitch는 떼는 겁니다. 자, unstitch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페이스를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요. 자, 지금은 체인 셀렉션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4개의 페이스가 모두 다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OK를 눌러주면요. 자, 아까 4개의 페이스를 가졌던 바디가 각각의 페이스로 이렇게 분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양은 똑같지만 이제
이 자체가 하나하나의 바디라는 얘기죠. 자, 이제 반대로 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modify에서 스티치 명령을 선택을 하고요. 다음에 드래그로 4개의 바디를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라인과 이렇게 녹색 라인이 보이는데요. 빨간색 라인은 이제 스티치 후에도 남아있는 붙지 않는 엣지를 표시하는 거고요. 녹색은 서로 붙는 엣지를 미리 보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옵션의 내용은 나중에 개별 강좌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그냥 OK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 다시 4개의 페이스를 가진 하나의 바디로 이렇게 다 엣지 부분에서 다 결합이 된 겁니다. 자, 이 페이스에 연결을 떼고 붙이고 하는 건 솔리드 바디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바디는 좀 숨기고요. 스케치를 키겠습니다. 자, 이 아까의 렉탱글에서 이번에는 단축키 E. 자, 단축키 E면 솔리드 익스트루드죠. 단축키 E를 누르면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해낼 수가 있고요. 자, 이 스케치가 생성되었던 액티브 스케치 플레인이 아닌 이 스케치 프로파일의 수직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드 됩니다. 서로 다르죠. 네, OK를 누르고요. 스케치는 숨기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 현재 브라우저에 솔리드 바디가 생성이 되었고요. 자, 여기서 modify unstitch로요. 다음에 면을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change selection을 끄고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면을 페이스를 하나만 선택하고 OK를 눌러주면, 자, 솔리드 바디는 사라지고 5개의 페이스를 가진 바디와 1개의 페이스를 가진 바디, 2개의 서피스 바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먼저 숨겨보면 이렇게 아까 이 언스티치를 했던 그 부분에서 면이 이렇게 엣지가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바디가 되는 거고요. 5개의 페이스를 가진, 그리고 이렇게 뚜껑만 또 따로 이렇게 떨어지게 됐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스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modify에서 스티치를 선택하고요. 전체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녹색 부분이 미리 보기를 확인하고요. OK를 눌러주면, 자, 다시 솔리드 바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솔리드 바디에서 면을 하나로도 분리를 해내면 전체가 서피스 바디로 바뀌는 거고요. 여러 개의 서피스 바디를 이렇게 닫힌 공간으로 만든 다음에 스티치로 붙여버리면 솔리드 바디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서피스 모델을 솔리드 모델로 바꾸는 방법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각각은 또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 연결을 뗐다 붙였다 하는 걸 봤고요. 자, 이번에는 페이스를 삭제하고 페이스를 생성하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일단 이 부분은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요 바디에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피스 바디에서는 페이스 삭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원하는 페이스를 선택한 다음 키보드에서 델리트 키를 누르면 끝입니다. 자, 브라우저를 보면 아까 4에서 3으로 페이스 숫자가 하나가 줄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페이스가 없는 부분에 페이스를 이렇게 생성하는, 실제로 이제 서피스죠. 서피스를 생성하는 걸 해볼 텐데요. 자, 생성을 하려면 create겠죠. create에 있는 여러 가지 명령을 써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아까 같은 페이스를 만들어 주려면 이 엣지랑 이 엣지를 서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로프트를 쓰면 됩니다. 자, 솔리드에서 로프트는 2차원의 단면과 단면을 연결하는 방식이었고요. 자, 서피스 모델링에서는 1차원의 라인과 라인, 1차원의 또는 지금처럼 1차원의 엣지와 엣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프트를 선택을 하고요. 엣지 하나, 엣지 2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새로운 페이스가 이제 만들어지죠. OK를 누르면 됩니다. 근데 이 페이스는 기존에 있는 페이스랑 이렇게 바로 합쳐지지는 않고요. 이렇게 별개의 바디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합치려면은 이제 스티치라는 명령을 아까 썼던 스티치라는 명령을 이제 써야 되는 거고요. 자, 서피스 바디에서 페이스를 삭제하는 걸 봤는데요. 솔리드 바디는 작동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
솔리드 바디에서 아까 페이스 연결을 끊어버리면 전체가 이렇게 서피스 바디로 바뀌었었죠. 자, 그런데 페이스를 삭제를 하는 걸로는 서피스 바디로 바뀌지는 않고요. 솔리드의 형태가 변형이 될 뿐입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둔 모델인데요. 자, 여기 브라우저를 켜보면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바디입니다. 솔리드 바디에서 페이스를 삭제를 하면요, 주변에 있는 페이스가 삭제된 부분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디펙트를 커버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페이스를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기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페이스가 이렇게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제 디펙트를 이제 메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자, 키보드에서 델리트 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 페이스를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페이스, 이 페이스를 델리트 했을 때 여기 이제 구멍이 날 텐데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페이스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네 개의 페이스는 모두 다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거를 얘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네,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확장이 되어도 아무리 이렇게 무한대로 확장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델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이제 컴퓨터 페일류, 계산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감이 조금 잡히시죠? 만약에 옆에 있는 이 페이스를 삭제를 한다면 다른 페이스는 이제 영향을 못 미치지만 옆에 있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이 페이스, 이 부분이 이쪽으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델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윗면만 남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페이스를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도 똑같은 결과고요. 네 개를 선택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5개를 선택을 해서 델리트를 해도 역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각으로 이렇게 파여진 이런 경우에는 자, 옆면을 선택해서 델리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여기 있는 면이 이쪽으로 확장을 해서 여기 가서 붙어버리기 때문에 델리트를 하면 이렇게 윗면이 막혀지게 되는 거고요. 자, 아랫면을 선택하고 델리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면이 밑으로 계속 확장을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필릿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필릿의 페이스를 선택한 다음 델리트 키를 누르면 필릿 위아래 페이스가 확장이 되면서 필릿을 적용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고요. 다시 컨트롤 Z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필릿 아래에 있는 면을 이 페이스를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여기 이 필릿의 라운드, 여기 이제 구멍이 뚫리니까 이 라운드가 그대로 라운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델리트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모델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재밌죠, 요거는. 네. 사실 이 솔리드 바디의 페이스를 건드리는 건 그러니까 서피스 모델링에서 얘기하는 페이스랑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스를 삭제하고 또 뭐 페이스를 밀고 당기고 또 페이스를 이렇게 뭐 각도를 튼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하는 모델을 만드는 방식을 그러니까 다이렉트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툴에서 설계한 모델을 퓨전 360에서 부르면 히스토리와 이런 파라미터 같은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모델을 추가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지금 이렇게 서피스 바디가 있는 상태에서 단축키 R 눌러서 제가
이렇게 중복이 되도록 렉탱글 하나 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솔리드 모델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바디끼리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오퍼레이션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서피스 모델링에서는 다른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무조건 뉴 바디밖에 없습니다. 뉴 바디나 뉴 컴포넌트나. 네, 그래서 서피스 모델링에서는 솔리드처럼 그런 불리한 연산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모디파이에 있는 트림, 익스텐드, 스티치, 언스티치, 그리고 요 두 개는 솔리드에서도 봤었죠. 스플릿 페이스, 스플릿 바디. 자, 이런 명령들을 이용해서 면을 하나하나 자르고 늘리고 붙이고 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 반대는 됩니다. 만약에 아까 자, 여기서 단축 E 눌러서 익스트루드로요. 자, 솔리드 바디를 이렇게 뽑아내면 여기서 컷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퓨전 360에서 서피스란 게 어떤 것이고 솔리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서피스는 어떤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러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테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서피스 모델링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